태양광하고 풍력보다는 수소 쪽이 아무래도 한국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3년에도 2차 전지주가 아무래도 주도주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에서도 괜찮은 주를 선택하셔서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를 이어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실 때 그 코로나 이후에 네네. 전기차냐 수소차냐 네네. 그걸로 네. 고민 많이 하셔서 결국에 전기차를 우선 택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수소차에 대해서는 네. 앞으로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수소차요? 네. 아니면 수소 에너지 자체도? 수소 에너지는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현재요? 네네. 너무 이른 것도 아니고? 뭐 지금은 이르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앞으로 시장성을 봤을 때 수소 시장은 열릴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석유 부국으로 알려진 사우디 같은 경우도 수소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수소를 어떻게 생산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가장 최선의 방법은 천연가스를 개질하는 방법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고요. 요거를 이제 넘어서려면 또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을 이제 한국이 많이 뛰어들고 있고요. 이 기술력을 적용했을 때 한국이 좀 수소에서는 유리할 수가 있어요.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서. 더군다나 태양광이나 풍력은 이제 중국 업체들이 좀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고요. 태양광은 거의 중국이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하나솔루션 정도? 우리나라 하나솔루션 정도가 이제 미국 쪽하고 이제 미국 시장 바라보고 조금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데, 거의 중국이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업체 GM하고, 이제 풍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터빈이거든요. 그 터빈을 만드는 미국 GM, 그 다음에 덴마크의 베스타라는 기업이 거의 양분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해상풍력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내륙의 풍력 발전단지를 만든다라는 건 땅덩이가 어마어마하게 넓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해상은 이제 엄청 넓잖아요. 주인도 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상풍력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데, 해상풍력으로 나가려면 이 터빈 자체가 굉장히 커야 돼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그걸 좀 하고 있는데, 아직은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하고 풍력보다는 수소 쪽이 아무래도 한국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탑티어에 들 수 있는 경쟁력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태양광 풍력보다는 수소에 조금 더 그 수소하면 그 두산 퓨어셀. 네, 두산 퓨어셀도 있고, 제가 또 눈여겨보는 회사 중에 범한 퓨어셀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이제 또 그 수소마다 조금 섹터가 다른 게,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발전소에 들어가는 이제 연료전지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범한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수소 충전소의 압축기, 그 다음에 또 잠수함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전지에 좀 특화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또 수소가 성장이 되면 이 기업들도 같이 성장을 하겠죠. 네. 그럼 사우디하고 뭐 협력을 한다는 거는 이런 기업들인가요? 아무래도 뭐 두산 퓨어셀도 사우디랑 협력을 하겠죠. 네, 두산 퓨어셀이 언급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 이 수소 에너지, 그럼 수소는 주로 만약 개발이 되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수소는 보통 이제 수소 연료 전지로 해서 발전소에 지금 많이 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럼 막 원자력 발전소도 대체를 하는 건가요, 수소가? 수소가 발전이 된다고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네, 대체하지는 못하고 이제 어느 정도 커버는 할 수는 있겠죠. 대신에 원자력을 대체할 수준이면 핵융합 발전이 나와야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핵융합이 아닌 이상은 사실 수소 발전이 나온다고 해도 원자력까지 대체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원자력을 줄일 수는 있겠죠, 비중을. 네. 근데 이제 수소 발전이 좋은 이유는 환경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수소를 얼마나 깨끗하게 생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린 수소라고 그러죠. 네. 그린 수소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기술로는. 그러니까 그 그레이 수소랑 네. 그레이 수소는 과정에 있어서 좀 오염물질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만들면 그레이 수소가 돼요. 근데 여기다가 탄소 포집 기술을 넣으면 블루 수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넘어서 뭐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얻는다든지 뭐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기분해해서 뭐 수소를 얻는다. 이러면 이게 그린 수소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아니군요. 네. 거기까지는 아직은 타산성이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할 수는 있는데. 네, 할 수는 있는데 경제성이 없는 거죠. 그럼 기술력이 높아져야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이 수소 에너지가 올라가면 네. 화학 발전 같은 건 줄어드는 건가요? 뭐 석탄, 석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발전이 줄어들죠. 네, 아무래도 뭐 석탄은 이제 거의 지금이 막바지라고 볼 수 있어요. 석탄을 계속하면 탄소 중립에도 위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사실 뭐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나서 석탄 그 발전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진정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석탄 가격도 굉장히 떨어지겠죠. 지금 석탄 가격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구나. 근데 그게 이제 원자재 전쟁 이런 게 좀 해결이 되면 네네. 그때부터는 이제 좀 또 주가가 네네. 꺾일 수도 있겠군요. 네네. 아까 이제 매월 적립식으로 네네. 이제 투자를 하면 좋겠고 네네. 이런 상황 속에서 네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뭐 반도체, IT 플랫폼, 2차 네네. 전지, 2차 전지 안에서도 네네. 셀, 뭐 소재 장비, 네네. 폐배터리 네. 등등 수소 에너지까지 친환경 네네. 에너지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매달 네. 어떤 정도로 이렇게 뭐 한 100만 원 여윳돈이 있다고 네. 할까요? 그럼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좀 투자를 네. 해가면 좋을까요? 어느 정도 투자를 어느 섹터를 어느 섹터요? 저는 저번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2차 전지, 2차 전지 섹터를 계속 투자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계속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2023년에도 2차 전지주가 아무래도 주도주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2차 전지주에서도 괜찮은 주를 선택하셔서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를 이어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100만 원 정도 여윳돈이 있으면 네. 현금 비중 우선 내려놓는 거죠. 한 20, 30%.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 현금이 없어도 된다 싶으시면 그냥 다 넣으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100%? 네, 2차 전지는. 네. 2차 전지 100%? 2차 전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그냥 뭐 이거는 진짜 완전 추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대강 어느 정도로 오늘 얘기해 주신 또 개별 종목들도 있잖아요. 네네. 좀 어떤 종목에 뭐 이 정도 넣으면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전에도 아마 비슷한 말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뭐 포스코 케미칼 50%, 미래나노텍 50%,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혹시나 이제 2차 전지 투자하고 싶은데, 네네. 개별 종목으로 내가 겁나서 못하겠다. 네네. 그런데 ETF는 한번 담아보겠다. 네네. 하면은 LIT나 뭐 그런 걸 좀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ETF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섹터가 어차피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질문을 다 드린 것 같은데, 네네. 뭐 혹시 네오님 좀 뭐 빠뜨리셨거나 뭐 하시고 싶은 그런 게 있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2023년이 되면 경기 침체다보다 이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제가 나이는 많이 되진 않지만 97년 외환위기부터 지금까지 몇 번의 경제 위기나 경제 침체를 겪으면서 느꼈었던 거는 그래도 삶은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그 안에서도 희망이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또 있으니까요.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경기 침체가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또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네, 한국이 지금 수출 6위입니다. 수출 순위 6위. 그렇구나. 네, 이게 잠깐 뉴스로 나온 내용이지만 저는 이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은 뭐 에너지나 원자재 가격 때문에 그쵸. 수입 비중이 많아서 적자를 보고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한국은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찾는 그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상황이 좋아지면 좋게 이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일상생활에 열심히 생활하시면서 돈이 어느 정도 또 생기시면은 좋은 기업들의 투자를 적립식으로 계속 이어나가시면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실 때 좀 네.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네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네오의 지식창고에 네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